자, 태풍은 지나갔습니다만 대려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람이 더 세게 붑디다 어젯밤에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포항 지역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 안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몰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그래도 생존을 하셨다고 해요.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뒤탈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나마 무사히 지나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하에서 도대체 정부가 잘한 게 뭐가 있어서 이것 갖고 윤석열이는 현재 드립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어제 하루 동안 윤석열이 했던 생색내기는 정말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네. 일단 중앙일보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내줬어요. 밤새 그 감시를 하느라고 다크서클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랄까 고생한 윤석열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 기사를 써냈죠. 그러면서 각종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네.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각종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미어캣 사진이라고 불리는 상황실 안에서 사람들이 상황판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청와대 벙커 있던 거를 용산 집무실에다가 무리하게 이제 옮기는 과정 중에 지금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북한 같다. 네. 이게 단체 미어컷 인증샷이라고 하는데요. 고개를 거의 45도 이상 상향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끔 상황판을 저 높이에다가 박아놨어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이렇게 좁으면은 사실 이렇게 높이 올리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아 좀 낮춰서 달지. 정상적인 상황이면 앉아갖고도 우리가 모니터 보듯이 그렇게 저걸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시기가 인테리어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를 24시간 지켜봤으면 진짜 목이 뻣뻣해지다 못해 뒤로 꺾어졌을 것 같은. 근데 이게 그런 그림인 거죠. 원래 여기 창문 있잖아요. 여기 2층 여기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 뭐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지 뭐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이거 필요했는지. 윤석열이 이거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이 스크린을 다 같이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 사진 찍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인 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휴대폰 사진입니다. 윤석열이 이 와중에 휴대폰을 들고 뭔가 통화하는 듯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저게 불합니다. 일단 제가 휴대폰 화면 반대쪽 사진을 보면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아니 여기를 이렇게 끄고 통화를 할 수도 있지 누군지 안 밝혀지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뭐 발랐을 수도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일단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보니까 케이스만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에이. 왜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이라고 하면 한 라인이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죠. 왜 나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든 걸 처음 봤어요. 역대 상황실이나 대통령들이 찍은 사진 중에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은 예는 없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들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현장이라든지 뭐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을 해갖고 붙이거든요. 아니면 현장에 있는 담당관 무선 전화를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무선 전화로 이 통화를 할 거야? 에이 저 대통령한테 온 전화겠지. 그럼 대통령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자, 윤석열하고 통화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 그랬다고? 대통령한테 왔다고. 진짜 대통령. MS로부터 왔다고. 바지 MS 로. 말고. 바지 명신이 받아서. 전화했던 거야? 그렇지. 어. 명신이 아니 언제든 받아야 윤석열 되거든. 입장에서 가장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 한 명만 고르라면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난리가 날 상황에서 유선 전화 말고 무선으로 받아야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되지도 않은 저런 생쇼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중간에 5시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뭐 한 11시부터 6시까지인가? 뭐 5시까지인가? 뭐 시간이 없어. 잤지 뭐. 처자인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시간이 지금 공식적으로 비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중에 새벽에 내려가고 기자실을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사실 지난번 폭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나도 예측했거든. 이번에도 예측했고 근본적으로 거기 가갖고 자기 기사 잘 써달라고 거기 가갖고 설레발을 친 거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다크서클 내려왔다라고 기사를 써준 거예요. 우리 언론이. 중앙일보가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뭐 5일 중앙일보 기사 흰남노 질문 받겠다 비상복 윤 이번엔 용산 서철야 대기 중 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짙고 푸석한 윤 대통령의 얼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전날 밤 늦게까지 태풍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5시간 비었다니까. 11시까지만 기록이고 그 다음에 뭔 짓을 해도 기록이 없다니까 지금. 아니 뭐 근데 이런 꼬라지를 하고 시작도 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는 다크서클이 네.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이런 와중에 아니, 나는 다크서클 대통령 다크서클 기사는 나 또 처음 보려. 바지 제대로 입었다랑. 바지를 제대로 입고 근무를 열심히 했다라고 저도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바지를 다르게 입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에서 지자체들 중 장들 중에 제일 빠르게 홍준표가 아침 10시에 이 대통령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다. 안 넘어갔거든 그 시간이면. 아직 울릉도 해상 지나고 있어 꼬리 달아서 지나가고 있을 텐데 그러고 설레발을 쳤고요. 사실 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뚜렷한 비 피해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흙탕물이 쌓이는 사진을 올렸다가 가짜인 걸로 밝혀서 내리고 이지랄을 떨다가 나중에는 이제 흙 빠지고 난 진창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흙탕물로 가득 차 있다. 아니 차도 깨끗하고 도로에 진흙 좀 떠 있는데 이게 막 피해가 있었다는 거를 사례를 못 만들어갖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구조대원 들어가고 저기 안에서 사람 구조했다. 이것만 갖고 거의 12시간이 넘게 그걸로 갖고 뉴스를 다 때웠어요. 근데 물론 구조된 건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가 침수된 지가 하루가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대원들이 잠수해갖고 안에 들어가서 구조한다고 들어가는 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1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신고받고 나서. 그러니까 아예 이 10사람 이상이 그 안에 수몰이 돼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들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리고 12시간 있다 들어갔어. 다행히 그 안에 어떻게 해서 그 에어포켓이 있었는데 2분이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10사람을 구조를 못한 거잖아요. 대응이 늦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대. 익사지 그게 왜? 그게 익사지 무슨 심정지 심정지예요? 상태야. 익사지. 이런 재난 대책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정부 덕에 무사했다 라고 아부성 글을 제일 먼저 써냈다는 거죠. 근데 그럴만 하지만 홍준표가 이 대구시장을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가 봐요. 왜요? 그래서 시청 신청사를 4,50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경남도지사 할 때 돈 없다고 의료원도 또 때려쳤는데 네. 폐쇄한 강제로 폐쇄 종료했던 그분이 4,500억 원을 들여서 대구시청사를 짓는 네, 신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류 정류장 있는 부지를 반을 따게 가지고 반을 신청사로 쓰고 반을 팔겠다는 거야. 그것도 턴키로. 4,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땅을 파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거 가능 지역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한쪽을 대기업에 팔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4,500억짜리 신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씨. 대통령이 분명히 헌건물도 하지 마라, 없애라 라고 하고 있는 차원에서 신청사를 짓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바로 윤석열한테 아부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친 나라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게요. 네. 아무튼 대구 시민들 땅 팔아 신청사 생기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아니 자, 지금 그게 급한 신청사가 정말 급박한 거예요. 청사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밖에서 천막치고 일을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생이 파탄이 났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GDP 성장률 전국 꼴찌에 달하는 대구시가 네. 기존에 있는 팔당이 있었던 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정수장 부지인데 그 정수장 부지를 신청사와 앞으로 신도시를 위한 쪽으로 전용을 하다 보면 정수 능력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밀어가지고 신청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에요. 네. 도시 인프라는 낙후돼 있고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 GDP 감소율이나 인구 감소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대구시가 4,500억짜리 초호화 청사를 가지게 되셨습니다.